네, 안녕하십니까. 코드론 연구소입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드디어 마블링크 프로그래밍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PX4 개발 프로그래밍 랭귀지 쪽으로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마블링크는 뭐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전에 뭐 영상에서 유튜브 영상에서 많이 그 공개 영상으로도 소개를 해드렸고요. 우리가 이제 드론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특히 이제 픽소크 드론 프로그래밍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어서 제가 수차례 이제 뭐 많이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뭐 보신 분들은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알고 계실 텐데, 이제 혹시 뭐 못 보신 분들이나 이제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블링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종의 프로토콜입니다. 드론과 이제 지상국 그 GCS죠. 그라운드 컨트롤 시스템. 주로 이제 큐 그라운드 컨트롤이나 이제 미션 플래너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그런 지상에 있는 컴퓨터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얘기합니다. 픽소크가 일반 그 뭐 장난감 드론이나 뭐 매빅이나 뭐 이제 DJI 드론, 뭐 DJI도 이제 매트리스 같은 이제 산업용 드론들은 다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GCS에서 이렇게 컨트롤을 합니다. 근데 그런 그 뭐 일반적인 그 드론과 다른 점은 이 자율 비행 또 그리고 자동 비행이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고, 또 그리고 이제 그 드론의 상태나 미션에 대한 수행 정보를 컴퓨터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고, 그걸 이제 지상의 컴퓨터에서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다른 점이죠. 우리가 이제 이 픽소크라는 거는 이제 산업용 드론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된 그 비행 제어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갖고 놀자고 만든 게 아니고요. 그 산업용 드론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그걸 미션이라고 하죠. 미션. 그 이제 산업용 드론에게는 반드시 이제 어떤 뭐 화재를 감시한다든지, 뭐 인명을 구조한다든지, 뭐 물건을 나른다든지 하는 그런 미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드론으로 만들어진 게 이제 픽소크고요. 우리가 이제 그 픽소크를 그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그 지상에 이제 컴퓨터가 필요하고, 그 컴퓨터에 이제 GCS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서 미션 플래너나 아니면 그 그라운드 컨트롤 시스템을 통해서 큐그라운드 같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 드론을 제어를 하게 되는 게 이제 그게 큰 차이점이고, 그 이제 GCS와 드론 간의 이제 데이터 또는 명령, 커맨드라고 하는데, 이제 그 커맨드를 전송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직렬 프로토콜이에요. 직렬 프로토콜입니다. 직렬 프로토콜, 병렬 프로토콜과 직렬 프로토콜이 있죠. 프로토콜은 보면 병렬 프로토콜은 프로토콜이 패킷이 이제 디지털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무선이든 뭐 유선이든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 단위 한 묶음, 그걸 패킷이라고 부릅니다. 패킷. 그 패킷인데 패킷이 반드시 순서대로 가야지 되는 프로토콜이 직렬 프로토콜이에요. 그리고 병렬 프로토콜은 그 패킷의 순서가 상관없이 가도 그 받아주는 프로그램에서, 어플리케이션이나 받아주는 이제 컴퓨터에서 그 순서가 뭐 순서대로 안 들어와도 다 조합해서 이렇게 원래대로 만들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병렬 프로토콜이에요. 그 속도는 병렬 프로토콜이 빠르겠죠, 당연히. 그
한꺼번에 보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직렬 프로토콜입니다. 마블링크. 그래서 속도가 그렇게 빠르질 않아요. 그 말은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직렬 프로토콜이라는 말은. 그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그 마블링크 프로토콜 자체가 그렇게 이제 뭐 그 요즘 현재 최신 프로토콜들은 뭐 우리 핸드폰 같은 것도 이게 프로토콜이거든요. 그 LTE 통해서 이제 주고받는 그 패켓에 이게 다 프로토콜인데, 이제 LTE는 그 물리적인 통신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프로그램에서 이제 어떤 프로토콜을 쓰느냐, 이제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마다 틀려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LTE에 올라가는 핸드폰, 스마트폰의 프로토콜은 되게 단위 복잡하고, 또 이제 그 성능,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좀 프로토콜에 그런 기술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마블링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블링크는 아주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배우기도 쉽고 사실 쓰기도 쉽습니다. 그 픽소크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용 개발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그 교보제 같은 걸로 쓰일 수 있도록 이게 쉽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게 장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마블링크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이제 복잡하지 않다. 그런 얘기고요. 마블링크는 뭐 와이파이나 뭐 900MHz짜리 뭐 아니면 400MHz대역에 그 뭐 900메가, 400메가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일반에서 쓸 수가 없는데, 그 이제 외국은 다 900메가하고 400메가헤르츠대역, 거기가 그냥 일반인들도 쓸 수 있게 풀어져 있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막혀져 있는데, 어쨌든 그 뭐 와이파이는 지금 2.4GHz 대역하고 5.8GHz 대역, 그게 이제 와이파이 쓰는 거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좀 목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시원찮은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패킷 구조를 보면은 패킷이 마블링크 이제 패킷, 한 패킷인데 이게 한 패킷이 8바이트에서 263바이트까지 구성될 수가 있고요. 이 앞에 빨간색하고 초록색 부분은 고정 패킷이기 때문에 항상 들어가요. 고정 그 바이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항상 들어가는 거고, 이 페이로드 구간이 이제 우리가 어떤 메시지나 명령 같은 것들을 이 안에 넣어가지고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패킷이 보면은 맨 앞에 STX라고 시작되는 게 이제 스타트 비트고요. 스타트 바이트. 그래서 이제 시작이다. 요거 패킷의 시작이다라고 알려주는 요게 이제 바이트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0번 바이트 이렇게 돼 있고, 1번이 이제 랭스. 그래서 요 페이로드의 랭스입니다. 요거의 랭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시퀀스, 지금 몇 번째 보내는 전문인지, 그게 이제 시퀀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스템 아이디, 컴포넌트 아이디, 메시지 아이디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게 중요해요. 시스템 아이디, 컴포넌트, 메시지 아이디. 시스템 아이디라고 하는 거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시스템 아이디라고 하는 거는 드론의 아이디라고 보시면 돼요. 내 드론의 아이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픽소크를 왜 GCS에서 컨트롤할 때 한 대만 컨트롤할 수 있느냐? 그거 아니에요. 뭐 255대까지 우리가 그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1부터 255니까 254대예요. 254대까지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는 뭐냐? 255번은 GCS에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CS가 255번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고, 1부터 254번까지 이제 드론에게 할당이 되죠. 자동으로 할당이 돼요. 연결이 되면 1번, 2번 이제 순서대로 따집니다. 아니면은 그 내가 임의로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일반적으로 그냥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포넌트 아이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컴포넌트 아이디는 뭐냐면 드론에 달려있는 장치들의 아이디예요. 근데 이제 그게 뭐 모터고도 그럼 뭐 1번, 거기 달려있는 뭐 기압계도 2번 뭐 이렇게 따지는 그건 아니고요. 마블링크하고 통신이 가능한 컴퓨터,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카메라 같은 것도 마블링크 통신이 되는 카메라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드론용 카메라, 픽스호크용 카메라 뭐 이렇게 시중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 그 컴포넌트 아이디 마브링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브링크로 바로 그 카메라를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아이디가 그 마브링크로 통신이 가능한 드론에 달려 있는 컴포넌트 아이디. 예, 그래서 1번 드론에 내가 카메라가 뭐 마브링크 카메라 달려 있다 그러면 그 걔가 1번 시스템 아이디에 1번 컴포넌트 2번이 되겠죠. 컴포넌트 아이디도 또 1번은 드론이에요. 예, 그러니까 0번은 예, 그래서 또 0번서부터 1번, 2번, 3번 이렇게 나가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카메라 뭐 이런 또 우리 이제 제스노린 나노 뭐 이런 거 이제 라즈베리 파이 이런 거 얹으면은 또 라즈베리 파이가 또 한 번호가 하나 따져요. 예, 컴포넌트 아이디. 걔도 마브링크로 통신하는 대상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아이디. 이 메시지 아이디가 바로 이제 마브링크 전문 번호예요. 전문 번호. 우리가 이제 마브링크의 전문 번호 이러면은 좀 헷갈리실 텐데요. 마브링크라고 하는 거는 마브링크 메시지가 있어요. 미리 정의된 예, 마브링크 메시지를 구글링해서 보시면 마브링크 커먼 메시지 셋이라고 나옵니다. 마브링크 커먼 메시지 셋이에요. 그래서 메시지 커먼 메시지 셋에 보면 메시지가 227개 지금 디파인 돼 있고요. 이넘이 140개. 이건 그러니까 타입이니까 이건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 커맨드는 명령이에요. 명령. 예, 그래서 커맨드가 165개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브링크라고 하는 거는 예, 드론하고 통신할 때 내가 뭐 챗GPT하고 얘기하듯이 거기다가 뭐 이륙해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내가 어떤 드론의 명령 날리겠다 그러면은 이 커맨드에 미리 정의되어 있는 전문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륙을 하겠다 그러면은 마브 커맨드 내부 테이크오프라는 이 전문 22번 전문이죠. 이 전문을 보내주면 돼요. 그냥 FC에 보내주면 지가 알아서 이륙을 합니다. 예, 그러면 지가 알아서 그거는 이제 FC가 하는 거예요. FC의 이름을 우리가 왜 오토파일럿이라고 지었냐면 자동으로 하니까 오토파일럿인 거예요. 예, 그게 만약에 우리가 뭐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해야지 그럼 앞에 모터를 50으로 돌려주고 뒤에 모터도 50으로 돌려줘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액추에이터를 직접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컨트롤할 수도 하는 그 방법도 있어요. 그 오프보드라고 하는데 그거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거고 오프보드가 아닌 거는 자동 비행에서 미리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크오프라든지 랜드라든지 21번 전문 가운데 있는 게 전문 번호거든요. 가로 안에 있는 게. 그래서 이 전문 번호를 이제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문의 그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드론을 이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륙 전에 보통 이제 드론을 이륙할 때 프로세스가 순서가 보통 이제 드론을 아밍을 먼저 하죠. 아밍 걸고 그 다음에 테이크오프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밍은 400번 전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문을 이렇게 쭉 보시면 예, 꽤 많은데 전문이 예, 여기 보면 마브 커맨드 컴포넌트 암디쌈에서 400번 전문입니다. 400번 전문에 파라메타 1번을 1로 주면 아밍이 되는 거예요. 예, 아밍이 걸립니다. 그래서 1로 채워서 예, 전문을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FC는 이걸 받아서 예, 그 내비게이터가 이 전문을 이해하고 그 이제 드론에 아밍을 거는 거죠. 예, 뒤에 이제 포스라는 또 파라메타도 있는데 강제로 아밍 걸리는 거고요. 그래서 요런 그 형식으로 움직인다. 마브링크라고 하는 거는 메시지 아이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브링크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시지가 있고 커맨드가 있다 했잖아요. 메시지는 그냥 단순 텔레메트리예요. 그러니까 텔레메트리는 뭐냐 하면 그 드론의 상태 정보를 계속 보내주는 거죠. 예, 내가 지금 시스템 상태 정상이고 지금 고도는 얼마고 뭐 속도는 얼마고 지금 홈포인트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고
뭐 위도경도 지금 현재 위치는 어디고 뭐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 보내주는 게 메시지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텔레메트리라고 그래요. 텔레메트리.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텔레메트리 드론이나 이 뭐 로봇도 그렇고요. 예, 그 이제 상 시스템의 정보, 예, 그거를 보통 이제 그 무선을 통해서 보내주는 정보들을 텔레메트리 정보라고 합니다. 텔레메트리. 예, 그리고 이제 커맨드. 예, 커맨드는 이제 드론이나 로봇을 움직이게끔 하는 제어 명령이죠. 제어 명령. 그래서 그 제어와 관련된, 예, 그 명령과 관련된, 예, 그런 전문이 165개. 그리고 메시지, 즉 텔레메트리와 관련된 전문들, 또 뭐 텔레메트리 내지는 또 뭐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파라메타 같은 거, 예, 받아온다든지 뭐 한다 설정한다든지 하는 것들,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예, 메시지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스템 아이디, 컴포넌트 아이디, 메시지 아이디 이제 거기에 들어가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마브 커맨드 컴포넌트 암디스암 전문을 이용해서 아밍을 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메시지 아이디에다 400번이라고 넣어서 보내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데이터에는 파라메타 값이 들어가요. 파라메타. 그래서 마브링크의 파라메타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7개로 딱 정해져 있어요. 예, 7개로 정해져 있는데 7개 중에서 그걸 뭐 다 쓸 때도 있고 어떤 전문은 다 안 쓸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마브 컴포넌트 암디스암 전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파라메타만 써요. 그래서 첫 번째 파라메타가 에다가 2를 박아서 보내주면, 그러면 오토파일럿이 이 전문을 받자마자 아, 나한테 지금 아밍을 걸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FC가 그 액추에이터에게 신호를 보내서 모터를, 예, 돌려주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바로 이제 마브링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마브링크는 기본적으로 이제 동작하는 방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GCS가 255번이고, 예, 그 이제 드론은 이제 1번이 됩니다. 예, 드론이 하나 더 있으면 2번이 되겠죠. 그래서 1번에 이제 컴포넌트, 이 드론 네, 이제 마브링크 카메라 같은 게 달려 있으면 이 컴포넌트 아이디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그 GCS와 드론 간에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주고받는 전문이 메시지 전문이 이제 헛빛 전문입니다. 헛빛 전문. 그래서 헛빛 전문이 가장 기본 전문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죠? 0번 전문이에요. 0번 전문. 예, 그 0번 전문, 헛빛 전문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 하면 타입, 예, 지금 뭐 내가 드론이냐, 뭐 카메라냐, 뭐 이런 거고, 오토파일럿, 예, 아이디, 예, 오토파일럿 아이디고요. 예, 여기 보면 오토파일럿, 예, 정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 모드, 예, 지금 시스템 모드, 그리고 커스텀 모드, 예, 이것도 이제 플라이트 모드, 비행 모드예요. 비행 모드, 지금 현재 비행 모드가 뭐고, 시스템의 상태가 지금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마브 스테이트에 확인해 보면 나오죠. 그래서 스테이트 뭐 지금 부팅되는 상태다, 뭐, 예, 지금 액티브 상태다, 뭐 이런 것들, 예, 미리 정의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브링크 버전, 예, 마브링크가 이제 버전 1, 2 두 개가 있습니다. 마브링크가. 그래서 마브링크 이제 1이 있고 마브링크 2가 있어요. 예, 두 개가 거의 똑같고요. 예, 단지 이제 마브링크 2에서는 보안 기능이 조금 추가됐어요. 서명 바이트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 좀 보안이 강화된 거고. 그래서 이제 헛빛을 서로 이제 GCS와 드론 간에 1Hz로 서로 계속 주고받습니다. 1Hz면 1초에 한 번이죠. 그래서 1초마다 한 번씩 드론하고 GCS하고 서로 너 죽었냐 살았냐를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드론이 이걸 안 보냈다, 예, 1초가 지났는데도 안 온다, 그러면 GCS는, 예, 드론이 죽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예, 추락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막 이제 빨간불 들어오고 난리가 나겠죠. GCS에.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딱 1초라고 정의된 건 아니고요. 그거 이제 그 GCS에서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그거를 뭐 5초간 내가 끊어졌을 때 드론 죽었다라고 할 건지, 10초간
끊어졌을 때 죽었다라고 추락했다고 할 건지 그거는 이제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통신을 하고 이제 어떤 이제 그 내가 이제 그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특별히 요청하면 이제 얘가 주고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고정적으로 보내주는 또 텔레메트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맨드, 커맨드는 이제 제어 명령이라고 했죠. 드론을 움직이게 하는 제어 명령. 그거는 이제 반드시 응답 전문을 보내줍니다. 응답 전문, 받았어 이렇게 하고, 잘 받았어 이렇게 응답 전문을 보내줍니다. 응답 전문이 안 오면 그 지금 커맨드가 제대로 안 먹힌 거예요. 그래서 응답 전문 체크를 꼭 해야 됩니다. 응답 전문을. 그래서 마브링크 1하고 2가 있다. 그 패킷에 대한 내용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규제에 그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좀 규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뭐 별로 어려운 건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타입, 이 타입은 사실 근데 이 패킷을 우리가 이제 그 마브링크를 이 패킷 마브링크라는 우리가 이제 마브링크 C로 프로그램을 하든 마브링크 파이썬으로 프로그램을 하든 이 패킷을 우리가 직접 이렇게 다 만들어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마브링크 자체 라이브러리에서 패킷을 기본적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시스템 아이디, 컴포넌트 아이디, 메시지 아이디 그 다음에 요 페이로드 부분에 실제 파라메타 내용 그것만 우리는 사실 신경 쓰면 됩니다. 그게 이제 함수로 다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함수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패킷 구조는 이렇게 돼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마브링크에 대해서 마브링크 프로토콜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